작년 재작년에 제가 저 PBR에서 급등주가 많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하나로서 지역 가스주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서울가스의 모습입니다. 작년 초 대비해서 한 4배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올해는 그보다 떨어지는데 올해도 하락장세가 엄청나게 오른 거죠. 그 전에 비하면은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지금 3년간 엄청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워낙에 저평가였죠. 그때 제가 쭉 적어드린 종목들이 있는데 실시간 방송이랑 또 저기 저쪽에서 했죠. 그 솔몽TV에서 좀 언급을 드렸었고 또 뭐가 있죠? 삼천리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면은 경동도시가스, 부산가스, 그다음에 예스코 등이 있는데 부산가스는 약간 단기 급등, 이 정도 급등은 아니고 좀 단기로 급등을 하다가 SK ENS인가에 합병이 돼버렸죠. 합병되면서 상장폐이 돼서 그들이 매수해서 괜찮은 가격으로 매수했기 때문에 부산가스도 괜찮았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근데 이게 거의 다 이 섹터 자체가 다 저 PBR이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급등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서울가스 삼천리는 올해에만 4배가 올랐어요. 올해 서울가스보다 늦게 오르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둘은 물론 워낙에 저평가 레벨이어서 4배가 올랐다고 하더라도 고평가냐 그렇게 볼 수는 없어요. PBR로만 본다면은 PER로는 이제 약간 좀 약간 저평가는 아니게 되겠죠. 이 중에서 경동도시가스는 그냥 그만한데 예스코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왜 다 같은 저평가인데 일부 종목만 세력이 탔을까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이건 확실하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 PBR을 세력들이 타겟으로 삼는 거는 그런 종목들이 드문드문 있는 거는 확실해요. 그죠? 지금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드렸던 말씀인데 이 중에서 벌써 두 종목이나 나왔어요. 근데 세력들이 어느 종목을 이런 식으로 서울가스던 삼천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거 삼천리입니다, 여러분. 비슷하죠. 비슷한데 이거는 22년 올해 초부터 오르기 시작했어요. 엄청나죠. 올해 초에 4배가 올해 초부터 4배가량이 올랐는데 물론 많이 올랐어도 고평가가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오른 애들은 나중에 이제 세력들이 매도하게 되면은 또 많이 하락을 합니다. 이제 고점이 물론 아직 뭐 더 올릴지 그건까지 모르겠지만은 왜 얘네들이 이 둘을 선택했을까? 여러 호재나 뭐 여러 상황이 뭐 많이 있겠지만은 보통은 세력들이 어느 종목을 타겟팅할 때 대주주의 물량이 많아서 근데 그 대주주 물량이 나오면 안 돼요. 그죠? 얘네들이 막 급등을 시켰는데 여기서 중간중간에만 대주주가 매도를 해버리면 작전 실패하게 됩니다. 왜냐면 높은 가격에서는 자기네들이 먼저 팔고 나와야 되거든요. 이게 세력주의 기본 원칙인데 그래서 저 중에서 다 급등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대주주와 암묵적인 동의가 있거나 대주주가 짜고 치는 경우가 있고 짜고 치진 않더라도 거래량이 적고 그러니까는 유통 주식 수가 적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거래량상 많은 매도가 나오지 않은 종목을 택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혹은 뭔가라도 호재성이 있는 거. 근데 제가 볼 때 크게 뭐 다른 종목들이랑 호재성이 컸던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죠? 근데 이것도 드릴 말씀이지만은 가스 업종들이 약간 수소 전지 관련해서 그런 지원들을 좀 받기 시작했고요. 정부에서. 수소차가 지금 폭망하고 있긴 한데 수소 충전소 사업을 이 가스 업체들이 좀 일부 시작한 업체들이 있고 했다. 뭐 그런 호재들 때문에 뭐 굳이 갖다 대지 않고 한데 그것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고점에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좀 증가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고점에서 거래량이 아직 뭐 추세가 꺾이는 것 같지 않은데 증가되거나 21선이나 5일선 이탈을 좀 조심해야죠. 21선 이탈하게 되면은 고점이 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여러분 삼천리가 여러분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이거 진짜 웃기죠. 4배를 급등했는데 PBR이 1.1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0.25막 그랬다는 거예요. 현대제철도 0.2 몇이죠. 지금 0.3 됐나? 그리고 4배 올랐는데도 PER 25 정도. 애플과 비교해보세요. 뭐 이거 지금도 이거 고평가인가? 지금 요것만 본다면 애플이 더 고평가예요 지금 그죠? 4배가 급등했어도. 근데 그래도 이렇게 오른 애들은 좀 나중에 세력들 나갈 때 떨어지게 됩니다. 경동 도시가스나 오히려 더 떨어진 예스코홀딩스는 여전히 낮은 PBR을 가지고 있죠. 근데 얘네들이 꼭 뭐 세력이 탈 거다. 아, 어느 업종에서 한 두 개가 타면은 그 다음 애들은 좀 적게 오르거나 뭐 그 정도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운인데, 그죠? 어? 5개 중에 한 개 떨어지고
나머지는 오르고 그중에 두 개는 급등했는데 굳이 떨어진 걸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테슬라처럼 수년간 20배 급등한 테슬라 여러분 몇 년 동안 지금 20배도 저점 대비에는 훨씬 더 높고 20배 급등한 애들을 작년에 고점에 따라잡는 것보다 애플도 상당히 4, 5배 급등했지 않습니까? 그런 애를 따라잡는 것보다 카카오 따라잡아서 어떻게 되셨어요 지금? 그런 것보다 중간에 그런 종목을 중간에 따라잡아서 중간에 20% 50% 수익 냈다고 좋아하다가 폭망하는 것보다 중간에 이런 종목 꾸준히 저평가 왜 저평가가 되겠어요? 하락하니까 저평가가 되는 거예요. 하락하기 때문에 그런 저평가들을 마이너스 25%가 떨어지고 마이너스 50%가 떨어져도 꾸준히 적립식으로 매수해서 장투하는 게 승률이 훨씬 더 장기적으로 높다. 이걸 여러분이 꼭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이거는 저 같은 경우는 단타 매매도 많이 해봤고 따라잡는 매매, 급등주 따라잡는 매매도 많이 해봤고 많은 여러 경험해봤을 때 장기로 갈 때는 저평가가 왔답니다. 왔다. 되게 지리해요. 저평가 투자하는 게 지겹다고요. 어떤 때는 지수가 오르는데도 안 올라. 근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한 가지는 이걸 놓쳐요. 세력이 매집할 때는 주가를 짓는다. 여러분 테슬라가 급등하기 직전에 머스크가 어떤 일을 했냐면은 상장 폐지하겠다고 하면서 주가를 급락시켰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개인들 떨어낸 다음에 올리는 거예요. 어떤 세력이 저평가를 만들고 지나치게 그럴 때는 세력이 지들이 사모으면서 때로는 막 매도를 시키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세력이 물량이 확보가 되면 주가를 짓누르는 작업을 하게 돼요. 짓누르지 않는다면은 지리하게 횡보를 시켜요. 여러분이 이런 세력주의 원리를 안다면은 내가 저평가를 투자하는데 중간에 손실이 난다고 여러분이 낙담할 이유도 없고 음, 열정목 정도 여러분 저평가를 꾸준히 투자한다면은 이렇게 안 좋은 장에서도 오를 수 있는 종목들이 일부 생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삼천리하고 서울가스 둘을 비교해 보면은 서울가스는 지금 많이 올라서 PER이 많이 이렇게 높아졌죠. 근데 요거는 이제 약간 고평가로 가고 있는. 이거는 뭐 고평가가 아니지만 이거는 이제 고평가권으로 가고 있고. 하지만 아직은 삼천리는 아직 급등했어도 아직은 양호하긴 한데 이런 거 보면서 매도 여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4배 올랐다고 훌떡 팔았는데 앞으로도 뭐 2배를 더 오르거나 그런 종목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죠? 어쨌든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애들은 조금씩 분할로라 조금씩이라도 매도 이익을 실현하시 일부라도 이익을 실현하면서 가는 게 좋고 그래도 추세가 깨지지 않는 한 일부는 조금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이걸 알고는 있는데 잘 안 돼요. 예. 중간에 많이 오르면은 팔고 또 딴 종목이 보여서 갈아타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게 저희 수많은 급등주를 본 결론입니다. 단기에 큰 수익을 위해 급등주를 쫓아다니면 망하고요. 나중에 돈이 없고요. 오히려 저평가에서 더 떨어질 게 없는 것 같은 애들, 그런 애들을 꾸준히 투자하시면 반드시 흑자여야 되죠. 그런 꾸준히 여러분 여기서 죽지만 않고 저평가를 꾸준히 투자하다 보면은 급등주를 언젠간 잡게 됩니다. 걸리게 됩니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주식시장은 살아남는 게 목적이지 단기에 큰 돈을 벌고 나가는 게 목적이 돼서는 망해요.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안전하게 여기서 살아만 남자. 큰 수익 없어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 이런 좋은 종목들이 걸리게 됩니다.